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애널리스트 뷰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F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호전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그만큼의 상승 탄력을 더해지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중금리 0.1%포인트 인하를 했고 앞으로 또 대출 우대금리도 20일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일단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7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뭐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가 지금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미 상반기 때 그 중국 정부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성장세가 이제 크게 둔화된 데 이어서 지금 이제 7월 경제지표 부진으로 이제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겠냐. 지금 연말에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4% 전후의 좀 성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사실상 인민은행이 뭐 상당히 빠르게 뭐 MLF 금리라든가 영래포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습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뭐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역으로는 이제 예상보다 이제 그 경기의 둔화폭이 확대된 데 따른 어떤 경계 심리를 지금 역으로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LPR,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뭐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부동산의 어떤 안정화를 현재 좀 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어떤 경기 정상화 과정 자체도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뭐 중국 뭐 위안화 뭐 약세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국내 뭐 경기로 봤을 때는 뭐 중국향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부진이 좀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원화의 약세 이런 것들도 뭐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발 약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 역시 중국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많이 하락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원화도 오늘 급격하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약세 어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연준발 어떤 달러와의 강세 압력, 그러니까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 뭐 예상보다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긴 했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이후에 어떤 긴축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지금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이 물론 오늘도 뭐 크게 오르곤 있습니다만 이전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1,3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10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105, 106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떤 원화의 약세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5월 달부터 뭐 7월 중순까지 뭐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을 높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그러한 어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를 또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뭐 지금 레벨에서 그냥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약세의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미국발 달러 강세 요인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근거로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미국 시간으로 17일이면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그 연준의 목표치와는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연준의 아마 금리 인상 행보는 적어도 연말 뭐 내년 뭐 1분기까지 뭐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는 75bp가 아닌 어떤 50bp 혹은 그 이하로
긴축이 좀 속도 조절을 나타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일부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연준 위원들은 연말까지의 기준금리를 최소한 3.5%, 또 높게 보면 4%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연준 내부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가 되면, 지금 무엇보다 좀 걱정스러운 게 경제 지표가 이제 둔화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어느 순간에서는 좀 긴축 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의사록을 통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망,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각 연준 위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좀 그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긴축 강화 일변되는 어떤 그런 의견만 제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랠리를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같은 또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마 좀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마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마트의 경우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또 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내구재,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류와 같은 준내구재 소비 둔화로 이익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양극화가 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하면서 또 수요도 견조하기 때문에 실적 호조를 나타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저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실적은 좀 다소 부진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역시 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백화점 실적은 견조한 반면에 대형마트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자 지출의 어떤 패턴 변화에 따른 어떤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강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많이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의 전략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증시는 지금 한 4주 연속 좀 계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으로 2,3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금 2,540선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같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 대응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정책 모멘텀에 기댄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내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센티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할 만큼의 하락 압력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로 피해를 받았던 항공업종도 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P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